드디어 마지막으로 속건조를 해결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속건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화장품이 과연 있을까요? 그 말이 진실인지 이번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주디 피부과 전문의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계절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겨울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속건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극건성 피부는 겨울만 되면 피부가 당겨서 찢어지는 것 같아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도 겉은 번들번들하지만 속은 당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속건조를 한 번에 해결해준다는 제품 또는 스킨케어가 유행하기도 했죠. 세븐스킨법이 그중 하나기도 하고요.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속건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화장품이 과연 있을까요? 그 말이 진실인지 이번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피부 속건조는 무엇인지, 왜 발생하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겨울에만 속건조가 생기는 분 있으시죠?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의 감각신경이 자극이 돼서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더 심해지면 염증이 생겨서 피부가 빨갛고 가렵고 심하면 하얗게 각질이 생기기도 해요. 겨울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도 건조해져서 속당김, 속건조가 생기는 거예요. 속건조를 한 번에 해결해준다는 수분크림에 혹하신 적 있으시죠? 수분크림을 바르면 속건조가 해결되고 피부가 촉촉해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본인의 피부 타입에 딱 맞는 수분크림을 찾으신 거예요. 요즘 말로 인생템이라고 하죠? 그런데 친구가 속건조를 해결해준다고 추천해준 크림인데 막상 내가 바르면 여전히 속당김, 속건조가 있으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저 같은 악건성 피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먼저 수분크림의 역할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수분크림 중에 수분제 성분은 공기 중의 수분과 깊은 층의 수분을 모두 각질층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화장품이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기려면 습도가 80% 이상이어야 해요. 여러분, 한국에서 습도가 80% 이상인 계절은 여름 중에 장마철일 때밖에 없어요. 나머지 계절은 습도가 50% 전후고요. 그럼 이렇게 습도가 낮은 상태에서 화장품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 중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피부 깊은 층에서 수분을 끌어당기게 돼요. 그래서 속건조가 생기는 거예요. 피부는 표피층, 진피층, 그 밑에 지방층이 있는데요. 사실 표피는 5개의 층으로 또 나눠져요. 표피의 가장 위층을 각질층이라고 해요. 그리고 진피층에는 혈관이 있어요. 우리 몸의 70% 이상은 물이라고 알고 계시죠? 물은 혈액에 있겠죠. 수분크림을 각질층에 발랐는데 공기가 건조하니까 공기 중에서 끌어당길 수분이 없죠. 그래서 수분크림이 각질층보다 깊은 층인 피부 진피층에서 수분을 각질층 위로 끌어당겨요.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최소 20에서 35% 정도는 되어야 건강한 피부예요. 그런데 건성 피부나 아토피 피부의 각질층의 수분 함량은 10% 이하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계절 내내 속건조가 생겨요. 속건조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수분크림은 없어요. 화장품 마케팅을 보면 요즘 트렌드는 특정 성분을 광고해요. 작년부터 히알루론산이 대세였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템,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최악, 속건조 더 심해지신 분 계시죠? 히알루론산을 피부에 바르면 습도가 80% 이상인 장마철에는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를 촉촉하게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습도가 더 낮기 때문에 그런 물 같은 제형을 받으면 피부에서 증발해요. 증발하면서 피부의 수분까지 빼앗아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의 수분을 가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름으로 막을 치면 돼요. 그래야지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기름기 있는 수분크림을 발라도 속건조가 있으신 분 계시죠? 저도 그래요. 수분크림을 발라서 각질층에서 물이 증발하는 걸 막아도 절대로 100%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피부에 랩을 씌우거나 아니면 바세린을 듬뿍 바르셔야 돼요. 그런데 번들거리는 바세린을 얼굴에 잔뜩 바르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죠? 공기 중의 수분은 계속 부족한 상태니까 수분크림은 피부의 진피층에서 수분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피부의 진피층에는 혈액이 있죠. 진피층의 혈액에 수분이 많으면 화장품이 그 수분을 끌어당겨서 각질층의 수분을 유지합니다. 그 수분은 바로 여러분이 마시는 물에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루에 물을 3, 4잔밖에 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진피층에서 끌어당길 수분이 부족하죠. 그래서 수분크림을 바르면 피부 겉은 번들번들한데 속당김이 계속 심해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물을 너무 적게 드셔서일 수도 있어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속건조를 해결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만의 비밀 무기인데 닥터주디 구독자분들을 위해 공개할게요. 저는 악건성 피부의 아토피 피부라서 사계절 내내 피부가 건조하다고 했죠. 이런 제가 일주일 만에 속건조가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동남아시아나 하와이로 여행을 가면 저는 갑자기 꿀피부가 돼요. 그 이유는 한국보다 습도가 높고 사계절 내내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와이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방을 하와이로 만듭니다. 저는 속건조가 심해지는 봄, 가을, 겨울이나 심지어 장마철을 제외한 여름철에도 항상 가습기를 틀어놓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아기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가습기는 필수입니다. 습도가 한 50에서 60% 정도는 되어야지 아토피 피부염 아기들이 자면서 피부를 긁지 않아요. 아토피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을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습도가 낮으면 화장품의 효과는 떨어져요. 드디어 속건조에 대한 의문 풀리셨나요? 한국이나 뉴욕, 상하이처럼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 살고 계신다면 화장품 하나만으로는 속건조를 모두 해결하긴 힘드실 수도 있어요. 피부 건강을 지키는 길은 멀리 있지 않아요. 닥터주디 피부과 전문의 채널을 구독하시면 됩니다. 우리 닥터주디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주말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많이 해주세요.